Let's look at some facts. In the US, the average farmer is over the age of 58, and each day they're putting in 12 to 18 hours to grow the food for all of us. Somehow, they have to figure out how to do more work with fewer people. I was of the age starting to farm where we had no cell phones. The truck and the Tommy will run 24/7. You don't have to. 최근에 식량 인플레이션은 뭐 보통 기후 위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후 위기 하나만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뭐 홍수나 가뭄 때문에 식량 가격이 급등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 외에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 그다음에 뭐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기후 위기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라는 걸 좀 봤을 때 첫 번째는 다 잘 아시는 식량 안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식량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식량 작업도를 100% 다 못 맞추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해외에서 식량을 사와야 되는데 식량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외환 보유고가 줄게 되고 외환 보유고가 줄게 되면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은 저해되는 요소가 크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불안정성이 증가인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식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같이 긴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고요. 세 번째는 경제 불평등이 심한데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은 소득이 되게 적은 편인데 그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이제 식량을 사는데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다 보니까 더 어렵게 살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돼서 전반적으로 식량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에그테크는 기존의 농업에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붙여서 뭔가 융합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잘 아시는 그린바이오라고 하는 이제 생명공학적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에 생명공학적 요소를 붙여가지고 이제 기존 관행농업이 사용하던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좀 저하해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이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잘 아시는 분야는 이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하는 이제 해충에 강하고 질병에 강한 이런 종자를 만든다던가 동물성 의약품 같은 걸 만드는 게 주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제일 각광받고 있는 전밀농업 분야인데, 이제 기존 농업에 이제 IT나 로봇 같은 기술을 결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전밀농업 자율주행이나 이제 뭐 처방농업 같은 거에서 많이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존디어 같은 회사들이 이쪽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요. 잘 아시는 이제 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부터 이제 도심 내에 있는 수직농업을 통해서 뭐 입체류나 허브 같은 걸 재배해서 단기간에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게 스마트팜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팜 위주로 계속 에그테크를 발전하다가 최근에는 그린바이오나 전밀농업 쪽으로 조금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존디어도 되게 오래된 회사고, 기존에 이제 메카닉 기반으로 성장했던 회사였는데, 한 2010년 이후로 이제 기후위기가 도래되면서 그들도 이제 이게 전밀농업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은 내재화 시키기보다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이제 기술 내재화시키는 걸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존디어 같은 케이스는 2017년에 이제 AI 기반 이제 전밀 처방농업을 하는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3억 500만 달러에 인수를 해서 전밀농업을 처음 시작했고, 사실 이제 존디어가 지금까지 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에 이제 기존 트랙터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이제 베어플래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 두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2023년도 CES에 8R이라는 자율주행 트랙터군을 출시하게 됐던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데이터 관리, 아니면 드론 데이터 분석 같은 회사들 계속 인수해서 기술력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동과 TYM, LSM 트론 같은 국내 조사사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시작했었고 국내에서 많은 이제 농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북미에도 진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들도 이제 메카닉 기반으로 했던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역량을 이제 키워가지고 일단은 무인화의 첫 번째 요소인 텔레메틱스 모듈을 개발을 해서 같이 제품에 장착해서 농민들이 시동을 끄고 켜던가 공조를 자동화하던가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자율적인 키트로 넘어가는 회사도 있고 기술 내재화 시켜가지고 자율적인 트랙터나 이양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긴 한데 지금 시제품 형태로 나오거나 나온 상태로 점점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농기계 조사들은 이제 자기의 브랜드에 하는 비포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긴트 같은 경우는 비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둘 다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2022년도에 플루버라는 농업 브랜드를 별도로 론칭해가지고 기존의 트랙터에 부착해서 자율주행 가능하게 하는 플루버 오토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한 1,500대 정도 판매되는 상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트 같은 경우는 농기계 산업은 플루버라는 별도의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이나 뭐 관제 서비스, 건설 장비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은 솔직히 해외보다는 좀 늦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농업 관련된 법률이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정부에서 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양기한 못 심는 기계도 일본에서 시작됐던 기계고, 뭐 콤바인 트랙터 다 해외에서 시작됐던 거다 보니까 원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뭐 이익비가 떨어진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을 키울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농업이 기존의 경험과 관행으로 진행했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있는 플랫폼 같은 게 딱히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부 수조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저희 같은 에그테크 스타트업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도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 지금 트랙터나 이양기 같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이제 에그테크에 필요한 기계에 대한 아직 그 지원은 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기계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이제 그런 농가들이 사용하기 편한 이런 농기계 같은 거에 대해서 융자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한국의 문제긴 한데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의대나 가시고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농업이나 이쪽에 전문가들이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도 좀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농기계가 이제 좀 뭐 다 아시겠지만 존디어가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로 넘어오면 3위권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농법도 다르고 재배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기계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구보다가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현지 시장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맞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아시아 시장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동남아시아나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식량 문제는 항상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2030년이 넘어가면 세계 인구가 90억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산량의 70% 이상이 성장돼야 되는데 지금 뭐 경작지도 부족해지고 있고 인구도 노령화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에그테크 기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아직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떤 회사를 좀 선택하면 좋을 것이냐. 사실 저희도 좀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생산에가 직접적으로 연계된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회사, 정밀농업하는 회사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린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생산량을 올리는 걸 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좀 그렇게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까지 ESG에 대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 에그테크 기업만큼 ESG에 적합한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의 확장, 그다음 인구의 증가에 대기하는 것에서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궁극적으로 에그테크라는 게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한 거다 보니까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가치의 창출이 좀 생각보다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은 생산부터 재배, 유통 여러 가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구조에 다 에그테크 스타트업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걸 접목시키면 더 큰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도 꽤 괜찮은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그테크라고 하면 이제 농업이고 되게 좀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사실 농업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이라는 도메인이 되게 어려운 도메인이고 이제 그 농업을 하신 농민들도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개발하기 되게 힘든 사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은 커지고 있고 성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긴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 모두 다 그런 걸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자들이 원하시는 수익이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넓게 좀 더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